자, 오늘은 구평의 공통 과목에 대해서 주요 문항을 좀 자세히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중에 13번 준킬러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수의 N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공차가. 가조건을 보시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m 값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수예요, m이.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n항까지 합, 등차수의 합이죠. 걔가 마이너스 100을 넘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표시해야 하는데 이제 밑에 자세히 좀 해설을 해봅시다. 이제 조건 보시면 위에서 읽었던 대로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다. 그리고 공차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입니다. 그죠? 자연수.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석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이제 이 등차 수열 자체를 n축, 그러니까 자연수 축에 대해서 이제 1차 함수 직선으로 보고 1항에서 마이너스 45 함수값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n번째 하고 n 플러스 3번째 항은 절대값 상태에서 크기 같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공차 자연수가 쭉 추가되면 이 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음수고 n번째 항은 음수고 n 플러스 3번째 항은 양수죠.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음의 값, 얘는 양의 값 해서 더하면 0이 된다. 자, 이걸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풀이 시작을 해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을 각각 초항과 공차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요. 걔네들을 합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 2n 플러스 1 곱하기 d가 90이다 라고 하는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자연수, 그리고 얘 자연수를 곱해서 90이라는 자연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자연수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이거 홀수죠. 그래서 90을 소인수분해를 아예 해버리고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미리 뽑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2n 플러스 1은 아까 보시면 이제 3의 제곱하고 5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이걸 몇 개를 갖느냐? 이제 하나, 5 하나, 그 다음에 3 두 개, 3과 5 하나, 그죠? 그리고 3, 9 해가지고 27도 있는데, 그죠? 27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과에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뺐어요. 그리고 실제 보시면은 여기서 앞에 몇 개만 되고 그 뒤에부터는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27도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3, 5, 9, 15, 뭐 45, 여기 중간에 27 하나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한 m 값들을 쭉 잡고요. 쭉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곱해서 90이 되도록 해서 d 값을 쭉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게 되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m과 d 값을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나 조건에서 모든 n에 대해서 10항까지 그 특정 n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을 넘는다, 이거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sn이라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 때문에 아까 1차 함수처럼 an 일반항을 해석한 걸 마찬가지로 합도 n에 관한 2차식으로 보고 그래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m 플러스 여기 이제 양쪽에 보면 원래 m하고 m 플러스 3항이 있었는데 그게 항의 값이 같은 거죠. 항의 값이 같은 거고 이 중간에 보시면 항의 값이 계속 음수만 더하다가 그 다음에 양수가 더해지니까 그 합의 값을 보면 계속 음으로써 작아졌다가 0을 넘는 항을 더할 때부터는 증가하죠, 값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고 요 중간이 아까 m과 m 플러스 3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분의 2m 플러스 3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합을 반으로 나누면 이게 자연수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sn 해석하는 거니까 n이 전부 자연수예요. 항번호가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작은 자연수, 조금 큰 자연수를 하나씩 세팅을 해보니까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 두 개 아무거나 해도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모든 n에서 합이 마이너스 100을 넣으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죠. 예, 그래서 sm 플러스 1, sm 플러스 2 둘 다 되는데 선생님 지금 sm 플러스 1로 했습니다. sm 플러스 1이 100을 넘는다 라는 걸 아까 초항과 그 다음에 공차값 이용해서 등차수의 합을 구하고요. 요거 좀 간단히 이제 바꿔주시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00이 되는데 이 식에다가 이제 아까 구했던 요 m 값과 d 값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부정광정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세팅을 했죠. 그 중에 이 조건에 맞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죠. 문제에서 원한 거는 가능한 d 값의 합이었으니까 이 m 아까 적용됐던 값들을 쭉 넣어봅니다. 중간에 뭐 27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앞서서 여기 1, 30, 2, 18 이쪽만 여기 성립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200을 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27 상관없이 그죠? 2n 플러스 1이 27 나왔던 거 상관없이 d 값은 30하고 18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합해서 이제 48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정답이 2번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과 f'2가 둘 다 0인 그런 3차 함수 f가 있는데 그거랑 양수 p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애를 요렇게 경우는 아닌 함수로 세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막 그냥 풀이 들어가기 전에 밑에 이제 보기에 어떤 그 용어들이 나오는지 좀 보고 앞으로 진행상의 감을 잡아볼 건데 여기 지금 g'1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gx가 뭐 미분 가능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도함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돼 있으니까 연속을 좀 찾아야죠. 그래서 이 gx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연속을 보고 0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0을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좌우극한을 취해요. 그럼 이쪽도 0 나오고 이쪽도 0 나오기 때문에 g0은 0이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일단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조건 쭉 해석해 가면서 기억 리엔딩을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조건은 자 f'x가 0과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됩니다. 물론 이 식을 가지고 막 대입해서 이제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그리고 아까 찾은 대로 g는 0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이나 뭐 도함수에 대한 표현 요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직접 미분을 해가지고 그죠? 도함수도 범위에 따라서 찾아 놓습니다. 상수들은 미분해서 날라가고요. 나머지 값들만 미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g'x가 나왔어요. 기억부터 한번 볼까? 그럼 기억에선 뭐라고 하고 있냐면 p가 1일 때 g'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p가 1인 상태에 g'x를 여기서 바꿔서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 여기다가 1만 넣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건드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p가 1일 때 g'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좌표는 이제 0보다 큰 때죠. 0보다 큰 때에다가 1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 1을 넣어주고 그럼 f'2가 되는데 f'2는 주어진 조건에서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게 됐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은 g' x 그러니까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은 아까 했고 완료했고 0에서 미분 가능하게 돼야 되니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된 지점에서 이 도함수의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gx, g'x 요 식에서 끊어져 있는 부분 0, 0으로 좌우 극한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fp하고 f'p 이쪽에다 0을 넣었으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0 여기다 넣으면 f'p 0 여기다 넣으면 f'0 이게 같아야 미분 가능이 되는 거고 위의 조건상 f'0하고 f'2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p 값이 될 수 있는 게 얘랑 같은 0이거나 2거나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수는 이뿐이라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 G'X를 그려보면 아까 요 이제 함수 있죠? 요거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왜 그리냐면 G'X를 놓고 G를 만들고 그 G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넓이로 사실 비교를 하자 이런 얘기죠. 정적분 값으로. P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때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와 보시면 G'X 위에 있는 걸 한번 그려봅시다. G'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X를 그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칠해지고 이게 그대로 그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P 값에 따라서 이제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는 거죠. 그럼 P가 아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2가 되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려지고 그죠? 근데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려지 이렇게. 그죠? 얘랑 이제 대칭된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겠죠. 이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그래프, 이 부분을 이렇게 이만큼 옮긴 다음에 0보다 큰 부분 여기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P가 2가 될 때는 얘네들이 좌우 대칭이에요. Y축 대칭. 그러면 이게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Y축 대칭이 되면 원함수는 점대칭이 되죠. 점대칭. 예. 그걸 가지고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P가 2보다 더 커지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적은 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고 0 이후를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부분이 얘를 옮기면 옮길수록 이렇게 위쪽으로 점점점 더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GX 원함수를 추론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양수예요. 여기가 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양수값이니까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전체 함수가 증가 하다가 좀 멈추고 그죠? 왜냐면 2일 때를 빼고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함수는 약간 여기서 뾰족하게 미분 불가능하지만 더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이 도함수의 면적이 커지니까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 원함수의 높이 차이죠. 함수값의 차이. 그러니까 이 높이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죠? 아까 도함수가 P가 2일 때는 Y축 대칭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함수는 점대칭이 돼요. 근데 이제 0에서 끊어져 있는데 그때 G0은 0이라는 걸 아까 찾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원점이 돼서 X축이 되겠죠. 예. 그럼 P가 1 때는 정확히 점대칭이 되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랑 이 부분의 면적이 같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 음수, 양수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땐 0이고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더 올라가니까 면적이 늘어나죠. 그래서 음의 부분을 상쇄하고 나서도 이만큼이 플러스 되는 게 남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맞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이게 다 맞았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이요. 15번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얘도 이제 살짝 따지는 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웠던 걸 가지고 그냥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천천히 한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15번 문제 보시면 이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an을 전항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전항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 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남아있는 게 A5 더하기 A6이 0이다. 그리고 5항까지 합이 양수다. 그랬을 때 초항값의 모든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구하라는 건 초항값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조건 해석을 좀 해보시면 처음에 점화식이 나와있어요. 이 점화식. 일단 이 점화식을 메인으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5항하고 6항을 더하면 0이고 그 다음에 5항까지의 총합은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요걸 쓰기 위해서, 그지?
연속되는 두 항이 있으니까 얘네들 관계를 직접 아까 점화식에 넣어서 풀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가 AN이 돼 있고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되었던 거에다가 N에다가 5를 넣고, 그죠? 예, 그 다음에 A5 자체를 K라고 잡아버리면 A6항은 이렇게 되죠. 이제 A6항은 K의 범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되고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계산 과정은 중간중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A5 여기 있던 거랑 A6을 더해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K하고 얘하고 더하고 얘하고 더하고 얘하고 더하고 이 각각이 0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일단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0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플러스 때 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원래 범위 조건에 해당되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그죠? 예. 그리고 밑에 것도 2분의 1에서 1 사이인데 2가 나와요. 이것도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는 K가 0밖에 없다. 이것만 된다 이거죠. 결국은 K, A5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된다는 0이다. 이거 먼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초항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항부터 시작해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역으로 추적해야 돼요. 역으로. 역수열을 생각하셔가지고 나열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나와있던 이 점화식이 AN에서 AN 플러스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반대로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범위까지 다 바꿔가지고 역으로 거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을 넘기고 마이너스 1 다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AN 범위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고 AN 플러스 1의 범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주시면 역수열의 점화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음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꾸로 전항을 구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항 원래 시작되는 다음항의 범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고요, 0에서 1 사이 있어요. 그럼 이게 범위가 뭔가 중복돼. 마이너스 1에서 0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0에서 1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죠? 예. 그래서 특정 범위의 값이 이 다음 항에서 나왔다면 그 해당되는 걸 이제 다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거꾸로 해서 5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0 0이라고 하고 이제 A4를 구하고 싶습니다. 0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 1도 나오고 0도 나오고 1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수열의 점화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대입밖에 없어요. 대입밖에. 그죠? 예. 그래서 A5부터 해가지고 쭉 역으로 항번호를 줄여가면서 만드는 걸 위 점화식에 넣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넣어주는데 한 여기 세 번째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다음에 음수가 나와요. 또 예.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항을 다 더해가지고 5항까지 다 더해가지고 절대로 양수가 나올 수 없죠. 아까 조건 그죠? 5항까지 하면 양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도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다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 0 나오면 마이너스 0, 1 0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 1 이게 점화식이라는 게 항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진행될수록 똑같은 게 값이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0에서 마이너스 1, 0, 1이 나왔다면 이쪽 0에서 시작할 때도 다음에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0에서도 실제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그것 중에서 다 5개를 더했을 때 양수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뒤에는 더 음수가 나오니까 또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면 0, 0, 1,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초항이 둘 다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합 1이고요. 합 1. 마찬가지 이쪽에 트리로 왔을 때는 여기 또 합이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1. 이쪽도 1. 예. 그리고 요 위에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합해주면 총합이 2분의 9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 최대한 좀 직관적이고 이거 빠른 풀이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과정을 짚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산 부분만 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0번 주관식으로 넘어갑니다. 주관식. 주관식에서 자, 20번 문제는 fx가 이렇게 이제 함수가 지정이 돼 있고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함수 방정식이 추가가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예. 당연히 이제 우리 수투적인 해석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거를 똑같이 이어가 나가는 건데 이 절대값 부분이 양인지 음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먼저 하는 거죠. 예. 자, 조건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fx의 식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프 그릴 수 있고 나와 있는 요 방정식을 이제 이 절대값 부분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0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fx랑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어디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예, 그걸 분류된 걸 범위에 맞게 각각 그리고 그 식이 서로 다른 4개 이제 실근 교점을 갖도록 어떤 다른 함수랑 교점을 갖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근데 제일 교점을 가지고 해석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미정계수만 가지고 이제 따로 놓고 나머지 함수는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풀이를 시작해 보면 아까 절대값 부분이 마이너스 x보다 fx가 크거나 같다면 양수값이 나오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그대로 풀려서 얘가 그대로 풀려서 2fx 6x만 딱 넘겨서 아까 미정계수만 넘기자고 했죠. 넘겨서 요게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k 마이너스 7x는 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미정계수만 이렇게 한쪽으로 깔끔하게 몰아서 풀면 더 풀이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함수하고 함수와의 관계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중요한 거가 뭐냐면 x범위죠. x범위. 그래서 fx 원래 돼 있던 거를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0과 4와 5 이렇게 해서 근을 갖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0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x보다 fx가 위에 그려져요. 만나거나 위에 그려질 때가 만나거나 위에 이렇게 그려질 때 그죠? 여기 마이너스 x가 밑에니까 이때가 그대로 풀리는 거다. 이렇게 이게 그대로 풀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x 값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로 이 마이너스 x 부분이 더 커야 되니까 0보다 작을 때가 되죠. 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그리는 거죠. 우리는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을 요 x 범위에 맞게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fx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셔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림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미분을 해가지고 극값의 위치 그죠? 극대극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1과 5를 극값으로 갖는 극점으로 갖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제라고 했죠? 지금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만 그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다 0을 넣으면 이제 0 값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가 그려진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고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데 이제 0보다 작은 쪽만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1과 5 극값을 이제 원함수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5랑 7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미정계수 y는 k라고 하는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되니까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와야 되겠네요. 그죠? 언제입니까? 얘가
0,0 라인, 즉 x축 라인하고 요 극대값을 지난 7, 이 사이를 y는 k가 통과해야 교점이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의 범위는 0에서 이 7 사이.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고 그것들을 합하면 2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1이 되겠어요. 다음 21번. 21번은 이제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두 곡선 요거랑 요거와 만나는 점을 a, b 이렇게 잡았고요. 자세한 건 밑에 이제 있죠.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2루트 2,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잡았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50S. 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수랑 로그랑 항상 좀 같이 나오면 역함수가 될 수 있나를 확인해야죠. 근데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역함수는 아니고, AX라는 함수랑 로그 AX랑 얘네들이 이제 직접적인 역함수인데, 거기에다가 전부 지금 똑같이 X-1 대입했다. 그러니까 역함수 되는 두 그래프를 두 그래프 전체를 다 x축으로 1만큼 옮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을 해도 이게 역함수였으니까 평행이동을 해도 얘도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 서로 그 어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전체 원래 요렇게 돼 있던 함수랑 요렇게 1 이동했던 요 함수랑 이게 y는 x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당연히 여기 이제 대칭되는 이 선 y는 x도 1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이제 y는 x 마이너스 1에 대칭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얘를 뭐 직접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요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거 그래프에다가 직접 해서 풀어보죠. 자, 그림을 먼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여기가 지금 길이가 2루트 2가 나왔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여기 내려오고 얘를 쪼개주면 여기 45도의 직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루트 2, 1대 1대 루트 2 성립하니까 이쪽 길이가 2고 이쪽 길이가 2다. 되죠? 그리고 얘 이제 2 차이 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걸 임의의 좌표 k를 잡고 여기 k 플러스 2 정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k 좌표가 얘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y는 x-1에 대칭된다는 걸 이용해서 얘를 구합니다. 알았죠? 얘를 이렇게 구해요. x-1에 대칭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얘랑 평균 내서 그죠? x 평균, y 평균 이렇게 되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얘랑 이 기울기를 하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거 y는 a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이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로그 a의 x가 됐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로그 a의 x랑 얘랑은 지금 몇 차이? 1 이동한 거 차이죠? 얘도 여기 1 이동한 거 차이. 그럼 y는 x에서 x가 1 이동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역함수가 원래 이거의 역함수는 역함수식을 아예 구해보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요거랑 비교를 하면 그죠? 이 x 했던 게 여기 x 마이너스 1 됐으니까 x축으로 1, 그 다음에 여기 1 있던 게 여기 0이 되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니까 얘가 y는 x 이렇게 있어가지고 역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요 교점이 얘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대칭된다는 걸 이용해서 얘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 x, y는 바뀌고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식으로 해도 돼요. 식으로 x는 이제 y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여기 있는 x 값이 여기에 y 값에다가 1 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이용해서 대칭, 그지? 이 선의 대칭 걸 이용해서 요 좌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격이 2였던 걸 이용해서 k 플러스 2 한 다음에 로그에다 넣어서 요걸 만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로그랑 여기 있는 건 뭐 다항식이랑 같다 이거 해도 되고, 여기랑 여기 있는 거 해다 같다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지수로 이렇게 풀었어요. 관계식을 두 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대칭인 걸 이용해서 요 k 플러스 2랑 요 a의 k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 같다. 자, 이게 일단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요 k, a의 k 마이너스 1은 이 직선,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4 직선 위에 여기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럼 얘를 연립하면 지수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똑같아요. 예. 계산해 주시면 k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예. 그리고 k를 다시 원래대로 식에다가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밑에든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a의 값이 4분의 2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음 단계 일단 뭐 미정계수 값은 다 구했어요. AK 이런 거 다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들어가야죠. 넓이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니까 여기 2루트 2 나온 김에 이용하면 이게 밑변이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C점은 지수함수의 y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0을 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자, a의 역수죠. 예. a가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역수니까 25분의 4. 예. C 좌표가 0,25분의 4가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공식 써주시면 이게 25 루트 2분의 96이다. 이런 값이 일단 나오고요. 예. 여기다 이제 50을 곱하자고 했으니까 자, 50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약분될 거 다 날라주면 계산이 192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192 답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22번이요. 22번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요쪽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 정말 좀 복잡하긴 해요. 그죠? 절대값이니까. 최대한 좀 예시를 많이 들고 쉬운 예시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예. 어떤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차 함수 식을 알아내서 5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문제의 어떤 진행을 보면. 그리고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아,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gx가 이 함수랑 어떤 이 함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함수가 있죠. 두 함수의 곱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곱한 함수의 연속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이 0이 되면 0이 아닐 때 이 지점에선 0이 돼야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x가 어떤 지점으로 극한이 취해졌을 때, 그죠?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럼 얘가 뭐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가에서 그걸 좀 볼 수 있고 나는 gx는 0은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고 그 4개의 근의 위치 합이 7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gx는 어차피 곱하기 함수니까 요 인수로 된 상태에서 근을 따져야 되고요. 그 근이 4개다.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그래프 개형을 조합해서 위치 4개를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다음이라서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이제 제일 당면 목표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요 이제 어떤 미분계수의 정의 이걸 바로 쓰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 절대값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막 미분계수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정의에 의해서 극한식을 이제 풀어야 돼요. 예. kx라고 하는 함수를 절대값 fx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예. 치환하는 거죠, 일종의 치환. 예. 그렇게 되면 요 fx 플러스 h는 그죠?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h, 여기 x 플러스 h 이렇게 넣으면 여기 앞에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K, K 이렇게.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우리 뭐 기본 개념을 보면서 많이 했을 텐데 얘가 원래 h분의 x 플러스 h 여기 fx 이렇게 된 것만 우리는 k 프라임 x라고 지정을 하죠. 근데 이게 변형이 돼 있으니까 그죠? 예. 이건 왜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지? 원래는 바로 뭐 여기 차이가 2니까 2하고 2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kx 하나 빼주고요. 다시 더해주면 요 부분이 이제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원래 시각 유지가 되죠. 똑같이. 그리고 요 h를 이렇게 각각 미분 계수로 바꿀 수 있는 걸로 분할을 하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얘 묶어줘가지고 이거랑 요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 차이값이 지금 요거랑 여기 차이값이 마이너스 h니까 밑에도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원래는 h인데 마이너스 h가 됐으니까 요 마이너스 앞에 있던 걸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면 문제가 이게 마이너스 h니까 그런 거예요. 예. h를 0, 5극한으로 보내는데 우리 여기 대상식이 마이너스 h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하고 여기 마이너스 하고 그죠? 예. 마이너스 h는 0의 좌극한으로 간다. 이제 h라는 게 0, 5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h는 0 좌극한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 바꿔주면 얘는 k 프라임 x 우극한 x보다 좀 큰 부분에서의 k의 미분계수 얘는 x보다 좀 작은 부분에서 k의 미분계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해석할 때 k라는 게 f의 절대값 함수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x가 처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거나 이렇게 직선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x를 어쨌든 x축을 통과하는 거 어떤 지점에서 통과하는 원래 함수 fx를 생각하고 x축에 닿지 않으면서 항상 위에 그려지거나 항상 밑에만 그려지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fx가 양수라면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fx 양수라면 이런 부분에 있는 요런 지점 x 그죠? 예. 그리고 요 위에 있던 거 이렇게 위에 그려졌던 거 이런 데는 아무데나 x 이렇게 예. 그리고 얘 위에 그려졌던 거 이런 데 x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가면 자, 이렇게 된 게 fx인데 얘 절대값을 취하면 그게 kx는 절대값이 있는데 원래 양수니까 저거 올릴 게 없어요. 일단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x를 잡으면 x보다 조금 작은 지점 x 좌극한에서의 미분계수나 여기 x 우극한에서 여기 미분계수나 거의 똑같죠 이게 그죠?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아주 그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건 아주 작은 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지점 x 지점에 좌우로 해가지고 미분계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kx 자체가 양수라면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에서는 어떤 x의 위치로 취해질 때, 그죠? x 위치가 잡히면 kx라는 게 fx랑 똑같기 때문에 k 프라임 x 우극한은 f 프라임 x 우극한과 같고, 그죠? k 프라임 x 좌극한은 f 프라임 x 좌극한하고 같아요. 그런데 fx 자체가 3차 함수라고 했나? 예, 그죠? 3차 함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x의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똑같은 거죠. 당연히. 좌우 미분계수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요게 그냥 f 프라임 x, 얘도 f 프라임 x.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하니까 얘가 2fx가 돼요. f 프라임 x, 2f 프라임 x. 아, 이거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럼 fx가 만약에 음수다. 이제 함수값이 음인 부분에서 x좌표가 잡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x좌표로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fx면 이걸 절대값 취한 얘가 kx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kx의 x좌표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요게 해가지고 이 좌우 미분계수를 보면 원래 x로 잡았던 fx에서 x로 잡았던 좌우 미분계수는 어떻게 돼요? x축 대칭이 되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기울기 부호가 반대. 얘가 그냥 1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되죠? 이거 똑같은 x 지점인데 얘는 f고 얘는 k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에 x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kx 함수는 마이너스 fx다. 그렇죠? 접어 올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각각 미분해가지고 x의 우극한 x 좌극한을 취하면 fx 우극한 x 좌극한에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예.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연속이니까 똑같을 거고 얘네들을 합한다면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f'x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함수 그 fx가 x축을 통과하는 어떤 x좌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통과해. 여기 어떤 지점에서 이걸 x라고 해봅시다. 그럼 x의 실제 자 이거 지금 초록색 그냥 실선으로 그려진 게 f고요. 형광색으로 그려진 게 k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이게 x를 좌표라고 하고 x의 우극한 조금 큰 부분을 잡으면 f 프라임 x 플러스랑 k 프라임 x 플러스는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쪽에 x 마이너스를 잡아. 조금 작은 부분을 잡으면 이쪽 미분계수랑 이쪽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 fx가 0을 통과하는 그죠? x축과 만나는 어떤 x좌표에서는 절대값의 우극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이거? 예,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통과하는 거 그죠? 통과하는 거 예. 통과하면 여기서는 원래 x 플러스가 이게 양이었는데 이게 접혀 올라가면서 f로 바뀔 때는 그 k 함수 절대값으로 바뀔 때는 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얘는 양이야. 그러니까 음이고 양이잖아 이게.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좌쪽에서는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인데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0이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해볼까 이런데? 예. 이런 것도 통과해서 가는 거. 이렇게 통과해서 갔다. 예? 통과해서 가면 이거는 함수값이 그냥 양인 거네. 그지? 이건 할 게 없네. 예. 그죠? 통과되는 거 이런 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 0에서 통과될 때. 그러면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그 함수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0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쭉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gx라는 애는 fx-3은 그대로 있고 여기 곱하기 이 뒤에 부분이죠. 극한으로 돼 있던 거 극한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이 2f'x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2f'x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 세 개의 분류는 뭐가 결정한다? 원래 함수가 항상 그 x좌표 원함수 그 fx의 x좌표 있는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계속 양인지 아니면 계속 음인지 0에서 이제 주변에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이 fx의 함수값의 변화에 따라서 뒤에 곱해지는 극한식에 대한 값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조건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연속이다. 이 gx가 연속이어야 돼. 그럼 우리 이제 곱한 함수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이 f'x는 0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0 곱하기 뭐 했는데 다 0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2랑 마이너스 2는 다르지만 f'x가 만약에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지? 응? 상관이 없어. 돼요? 어. 근데 그게 변화되는 게 이 세 개 변화되는 게 fx의 양영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야. 함수값의 양영 그럼 이 변화 지점이 극한이 취했을 때 0보다 크다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갈 때 그죠? 즉 얘 변화되는 값에 상관없이 fx가 0 되는 지점에서 그죠? 어떤 함수값이 만약에 0이 된다면 그죠? 0이 된다면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시 0이 된다면 자 fx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값이 fx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응? fx가 만약에 0이라면 이거는 극한이 씌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는 0이 된다면 그때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f'x 여기가 f'x 요게 0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그죠? 응? 원래는 함수가 양일 때 음인 부분 뭐 0인 부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응? 그렇게 다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보기가 귀찮으니까 응? 싸그리 얘를 묶어서 이거 변화되는 거를 통째로 하나 이렇게 만들면 극한치에서 0이든 원래 함수값이 0이든 그죠? 0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인수나 이 인수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함수값이 0이면 그 주변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함수보다 3 x좌표 3 작은 지점에서 0이 나오든지 함수값이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지금 좀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두 개의 인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1번을 한번 봅시다. 일로 와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를 세 실근으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세 실근으로 가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3 옮긴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 옮긴 거. 자,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3 옮긴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3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얘가 x-3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뭐도 그려야 돼? fx 절대값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 그죠? 절대값 그려보면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그거는 원래 절대값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처음에는 식을 그렇게 줬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줬지만 우리한테는 나중에 다 해석하고 나니까 뭐만 필요해? f의 미분계수가 0이냐 아니냐 이것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절대값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네. 절대값까지는 그릴 필요 없고. 자, 이거를 이제 잘 좀 보시면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된 거 상태에서 이제 보면 지금 f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0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0이야. 그지?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지? fx가 양인 부분. 그렇게 양인 부분. 그죠? fx가 양인 부분에서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그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 그지?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양인 부분에서는 뭐만 돼요? 이게 딱 0은 아니잖아. 그지? 딱 0은 아니니까 미분계수가 0 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 무슨 얘기 됩니까? 얘가 0 되면 되는 거라고. 그래야 연속이 된다. 알았죠? 그 x좌표를 저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되는 x좌표를 저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 x좌표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음수면 마찬가지. 음수인 부분이 fx 음수인 부분 여기랑 여기예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0이거나 그지? 근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0이 아니야. 그럼 이게 0일 수는 없고 여기가 0 돼야지. 그죠? 무슨 얘기 돼요? 예. 여기 되고 여기 되고 되지? 예. 그 다음에 여기 0이면 fx-3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어차피 0이야. 그냥 f 프라임 x가 다 0이니까 필요가 없다. 함수값 0 되는 건 다 된다 이런 얘기야. 함수값이 0 되는 건 다 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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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리고 아까 찾은 거 여기랑 여기. 그럼 몇 개예요 벌써? 5개야 5개. 그지? 문제에서 4개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근이 4개가 되는데 5개예요. 거기다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가 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fx가 0이 아닌 지점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지점에서는 응? 안 되는 지점에서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자. fx가 0인데 이거나 이게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0이 아니면 0이 아닌 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0이 아닌데 0이 아닌 지점인데 요 f 프라임 x 미분계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죽어도 뭐가 0이 돼?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무슨 얘기 되는가요? 예.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 원래는 그거를 다 하나씩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따지려면 불편하니까 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어차피 양형 변화되는 거니까 극한으로 x 지점에서의 극한으로 취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기 0이고 여기는 양인 부분이고 여기 음인 부분이고 여기 0인데 어쨌든 이 좌표를 해석할 거니까 이 x 좌표를 해석할 거니까 그죠? 그때에서의 미분계수랑 옮긴 상태에서의 함수값하고 이런 걸 비교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가 0이라면 자, 이 x 좌표에서 이 함수값이 0이라면 우극한 좌극한 다 통틀어서 0이라면 이게 0이 되든지 아니면 f 프라임이 x 얘가 0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싹 묶어서 해버리면 아까 이 이유가 여기 5개인 것도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자 이거 보세요. 3개의 좌표가 0인데 얘가 0인데 이 부분은 다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0인 지점인데 미분계수는 0이 아니야. 그럼 뭐만 0이어야 돼? fx-3 그러니까 이 좌표보다 3만큼 땡겨진 좌표에서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알파, 베타, 감마가 3이 땡겨져서 여기랑 같다 그러면 돼. 이거는 3이 땡겨졌다 여기랑 같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땡겨져 가지고 F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지점이 여기도 또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알파가 3 땡겨져 가지고 이 함수값이 0이 안 나온다. 그죠? 예. x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감마 마이너스 3 이게 다 0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3씩 간격이라고 하면 2개는 됐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땡겼을 때 이 좌표는 함수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죠? 예. 그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의 해석도. 그럼 얘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예. fx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대. 그러면 함수값이 0인 지점은 알파랑 베타예요. 함수값이 0인 지점 알파랑 베타인데, 그죠? 얘가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이 지점을 3 땡겼을 때 0일 필요가 없어. 미분계수 0이니까. 자. 베타 지점 잘 보세요. 베타 지점. 베타는 넣었을 때 0이에요. 자, 베타는 0이야. 함수값이.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3이 0이 되거나 아니면 f 프라임 베타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베타 지점에서는 미분계수 0이란 말이야. 그죠? 얘는 베타 지점 미분계수 0이니까 이거는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굳이 이 좌표에서 3 땡겼을 때 0이어야 된다?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지점은 미분계수가 0이 아니야. 아닌데 그죠?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함수값이 0이 나왔으니까 f 알파가 0이 나왔으니까 두 조건 중에 이거 0 되는 거랑 이 3 땡긴 거 0 되는 거 중에 둘 중 하나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얘라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 이 위치 x 절표 위치를 3 땡겼는데 거기서 함수값 또 0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네 또. 그죠? 예.
그래서 만족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얘가 이제 마지막 예시예요. 우리가 이제 다 푸는 거. 예. 그럼 fx가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그죠? 그럼 함수값이 fx가 0 나오는 점은 알파랑 베타예요. 알파랑 베타인데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얘보다 앞에 3 땡겼을 때 0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예. 그런데 얘는 이 지점의 함수값 0이지만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앞에 3을 땡겼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알파가 만약에 3 땡긴 상태에서 0이 된다면 맞다 이런 의미죠. 맞다. 아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3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리고 따로 뭐는 0이 되는 것도 무조건 될 수 있다. fx-3이 0 되는 점도 무조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이거랑 이거. 그죠? 그리고 함수값에 상관없이 f'x가 0 될 때 이거 0 될 때. 그죠? f'x가 0. 자, 여기 봅시다. 이게 0이 돼요. 그죠? fx가 0 이렇게 돼. 그지? 다시 볼까요? 여기 되겠죠? 그리고 fx-3이 0 될 때 여기 0 되고 여기 0 되고 되죠?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 함수값이 0인데 미분계수가 0이 아니니까 이거 3 땡겼을 때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3 땡겼을 때 똑같이 0이 돼야 된다. 이것도 뭐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될 수 있는 위치가 여기 0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해서 네 개가 근이 나왔죠. 네 개가 근이 나오는 거 fx-3이 0 되는 거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에 그려지냐 아래 그려지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지금 fx가 밑에 그려지죠. 예, 미분계수 0인 거. 자 한번 분류 다시 해봅시다. 자 밑에 그려질 때 미분계수 0이야. 얘가 0 되니까 이거 뭐 상관없이 0이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 4개가 나왔고요. 이 위치는 얘를 알파라고 하면 우리 비율 관계. 그죠? 예. 변곡점, 극소, 여기 다시 만나는 점 1대 1대 1인데 이 사이즈가 3이니까 여기 하나가 1,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3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알파로 잡았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2 여기는 알파 플러스 3 여기 3 들어가니까 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4개를 싹 더했더니 그 합이 7이다. 예, 문제에 나온 조건에 나왔고 그럼 계산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3 간격이라서 이게 2죠. 그럼 fx를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2에서 실근 하나 이렇게 되니까 식이 요게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5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답은 예. 그래서 F5가 108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통과목 전체 해설 마쳤고요. 예. 마지막에 22번이 좀 내용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이 있죠. 예, 극한식 요거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이렇게 극한식으로 직접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 자 이거 생각하시고 요 k가 절대값이니까 예. 함수값의 범위에 따라서 분류해서 요거를 생각해주면 되겠다. 맞죠? 예. 무슨 얘기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공통과목 주요 문제 해설하는 거 이번엔 좀 자세히 했으니까요. 예. 다시 복습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